펭귄 좋아하시나요? 단체로 뒤뚱뒤뚱 걸어다니거나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 귀여워. 가 절로 나오곤 하죠. 그럼 이 펭귄들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나 호주에도 산다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남극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남극 대륙에서만 살아가는 펭귄은 딱 두 종밖에 없어요. 황제 펭귄, 아델리 펭귄. 물론 턱금 펭귄, 젠투 펭귄, 마카로니 펭귄도 남극에서 살기는 사는데 얘네들은 그 주변의 아남극 섬에서도 관찰되거든요. 따라서 성골 남극 펭귄은 이 두 종뿐입니다. 그런데 남극이 정말 극한 환경이잖아요. 남극 대륙 전체 연평균 기온은 약 영하 55도며 그나마 따뜻하다는 해안가도 영하 10도는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범상치 않은 놈이 있으니 오늘의 주인공 아델리 펭귄입니다. 키는 70cm, 몸무게는 6kg 정도로 작은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남극의 깡패. 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왜요? 얘네들이 성격이 좀 그래요. 여기에 한 과학자는 앞뒤 없는 잼민이나 괴팍한 노인을 보는 것 같다. 라는 평을 남겼죠. 아니 도대체 뭘 어쨌길래? 몇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자면요. 하루는 아델리 펭귄 무리가 2m 정도 되는 절벽에 도달합니다. 바다에 들어가려면 여길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 아래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혹시 바다 표범이라도 있으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며 툭툭 건드리다가 한 놈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고개를 쭉 내밀고 아래를 보는 거예요. 괜찮음? 괜찮은데? 괜찮네. 그렇게 멀쩡하다는 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다들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성 아니 팽성 보수. 초기 기록은 한 놈을 떨어뜨리고 확인한다. 라고 했지만 로이드 데이비스 교수는 절대 억지로 떠미는 게 아니고 그냥 한두 마리가 먼저 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결국 간 보는 건 맞군. 어쨌든 자기들끼리도 이러니 다른 동물들에게는 더하겠죠. 하루는 연구진들이 개들을 배 옆에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델리 펭귄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들은 당연히 펭귄이 다가오니 흥분했겠죠. 그래서 짖고 줄을 땡기며 날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델리 펭귄은 그런 상식이 통하는 놈이 아닙니다. 개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폭격한 환영인가? 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강내 구역에서 지적? 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더 빠르게 개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이를 본 과학자들은 기겁하며 펭귄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아델리 펭귄은 아님 왜 방해하심? 하며 연구진들을 날개로 때리고 다리를 쪼았다고 해요. 진짜 골 때리는 놈이죠. 이처럼 아델리 펭귄은 덩치 큰 동물에게도 쫄지 않습니다. 연구진을 괴롭히거나 텐트에서 강도짓을 했다는 증언은 수두룩하고요. 심지어 680kg이나 되는 코끼리 물범이 새끼 펭귄들에게 다가가자 입을 쪼아버리기도 했답니다. 물범은 괴로워하면서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깡패 같은 아델리 펭귄도 물속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레오파드 물범이나 범고래에게는 그저 맛난 먹이일 뿐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만만히 먹히는 건 아니지만요. 한 생태과학자가 레오파드 물범의 공격에 당한 아델리 펭귄 암컷 한 마리를 목격해요. 가슴뼈가 찢겨 안이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죠. 아이고 곧 무지개 다리 건너겠네. 그런데 얘가 며칠 동안 웅크리면서 몸을 회복하더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동료들과 무리를 지으며 잘 지냈다고 하고요. 대복령 무슨 일이야 덜덜. 이렇게 굉장한 아델리 펭귄은 간혹 멋있는 모습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찍히기도 했는데요. 자이언트 페트롤 한 마리가 새끼 왕제 펭귄 무리를 노립니다. 아직은 대치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 중 한 마리는 자이언트 페트롤의 먹이가 될 운명이었죠. 이때 그가 등장합니다. 악명 높은 아델리 펭귄이 나타나자 자이언트 페트롤은 아우 저것 또 왔네. 하면서 바로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아델리 펭귄은 황제 펭귄들을 구하고 너네도 내 구역에서 끄죠. 새끼들을 내쫓습니다. 얘는 그냥 누가 자기 영역에 들어온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새끼 왕제 펭귄이 영역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레알 도른자. 이렇게 노빠꾸스러운 아델리 펭귄이지만 나름 로맨틱한 면도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로맨틱 그 자체죠. 이 펭귄을 처음 발견한 건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쥘 디몽 드리빌입니다. 그는 이 귀여운 펭귄에 아내의 이름인 아델리를 붙였어요. 오 로맨틱해. 이거 얘 성격 알고 이름 붙인 거 아니냐? 어쨌든 이름값을 해서 얘네들도 꽤나 로맨틱합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 아델리 펭귄은 예쁘장한 돌을 찾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암컷이 나타나면 그 앞에 툭 하고
하고 놓습니다. 만약 암컷이 이 돌을 가지고 간다면 프로포즈를 승낙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돌이람? 얘네들이 둥지를 지을 때 돌을 이용하거든요. 아무리 남극에 산다지만 알을 눈이나 빙판 위에 덜렁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깔아 알이 얼거나 젖는 걸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주는 건 우리로 따지면 집을 지을 기둥이나 벽지를 주며 프로포즈하는 느낌이죠. 그렇게 커플 성사가 완료되면 신난 수컷 펭귄은 더 많은 돌을 가지고 와 함께 둥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팽성 어디 안 가는 게 수컷끼리 돌을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이 완성되면 아델리 펭귄들은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910년대에 한 탐험가가 아델리 펭귄 무리의 짝짓기를 관찰하더니 진도 9.0의 동공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건 인류에게 100년은 이르다. 하며 그 기록을 봉인시킵니다. 해당 부분만 고전어인 그리스 문자로 암호화에 적은 거죠. 당연히 공식 보고서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공개하지 마시오. 라고 적은 뒤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내부 배포용으로 돌렸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래? 2012년 이 문서가 봉인해제된 후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수컷끼리의 짝짓기가 관찰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충격적이랄 것도 없는 게 자연에서 동성 짝짓기는 꽤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1500종 이상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 등 다양한 동물 분류군에서 관찰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부 수컷은 새끼나 심지어 죽은 암컷에게 시도를 했거든요. 봉인할 만하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무이친 놈인 건 알았지만 이건 좀 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도 나중에 좀 오해가 풀렸는데요. 이게 보편적인 습성은 아니고 갓 성체가 된 미숙한 수컷 펭귄에게서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행착오였던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짝을 찾지 못한 수컷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번식 목적이 아닌 짝짓기를 빈번하게 하는 등 1910년대로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통 한 쌍의 커플은 2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한 번에 낳는 건 아니고 첫째를 낳고 며칠 뒤에 둘째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쯤 되면 아델리 펭귄의 몸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요. 원래는 온몸이 촘촘한 털로 뒤덮여 있는데 배 쪽에 털이 빠지면서 브루드 패치라고 불리는 부위가 드러나죠. 이곳은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어 맨살을 통해 알의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먹이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펭귄은 번갈아 가며 알을 품습니다. 한 마리가 알을 지키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먹이를 찾아 바다로 떠나는 거죠. 보통 알을 낳느라 기력을 소진한 암컷이 먼저 먹이를 먹으러 가고 그동안 수컷은 약 12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암컷이 돌아오면 이제 수컷이 먹이를 먹으러 가고요. 어우 진짜 고생하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면 새끼가 나오는데 막 태어난 뽀송뽀송 솜털의 새끼는 체온 조절에 서툴다고 해요. 그러니 아직은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지내야 하죠.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도 슬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유치원으로 가요. 응, 유치원이요? 새끼 펭귄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있곤 하잖아요. 이처럼 포식자와 추위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무리를 크레슈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유치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여워.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새끼들은 드디어 졸업장을 받습니다. 뽀송 솜털이 빠지며 방수용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갈이가 끝나면 비로소 늠름한 성체 아델리 펭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된 아델리 펭귄은 서식지에 들어온 동물도 내쫓고 열심히 먹이 사냥도 하는 거죠. 아델리 펭귄은 뭐 먹는데요? 얘네들의 주식은 크릴새우예요. 오잉? 그거 고래들이 먹는 거 아님? 네, 사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델리 펭귄은 크릴새우보다 물고기나 오징어를 더 자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하기 시작하면서 고래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아무래도 물고기보다는 크릴새우가 사냥하기 훨씬 편하다 보니 이걸 주식으로 먹게 된 겁니다. 여전히 물고기나 오징어도 먹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아델리 펭귄에게 먹이 섭취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극은 수분 섭취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강수량이 연 200ml 이하라 기후학적으로 사막에 들어가죠. 심지어 여기는 비도 아니고 눈 형태로 내리다 보니 담수를 마시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눈이나 빙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수분 섭취는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아단도 한 수 접어야 하는 남극이잖아요. 눈이나 얼음을 주기적으로 먹는다면 체온 유지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가끔 먹을 수는 있어도 주된 습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먹이 속의 수분을 통해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는 먹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바닷물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델리 펭귄은 체내 염분 조절을 위해 눈 쪽에 염류샘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이를 먹었다면 이제 내보내야겠죠? 아델리 펭귄의 배설물은 구아노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이 큰 새우를 먹다 보니 분홍색이라고 해요. 아니 더럽게 왜 동액이야? 이 구아노가 펭귄 연구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펭귄 무리가 한 곳에 모여 구아노를 배출하면 쌓여서 거대한 얼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무려 인공위성으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하죠. 따라서 과학자들이 직접 펭귄을 보러 가지 않아도 구아노로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럽게 유익하군. 오늘은 남극의 도른자 아델리 펭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펠리컨 고라니에 이어 아델리 펭귄이라 다음에는 또 어떤 재밌는 친구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